오늘 정말 정말 귀하고 정말 네. 모시고 싶은 분, 저희 네. 리딩 충북에 너무 잘 맞는 분을 한번 모셨어요. 네. 그 해외교육진흥원 원장을 역임하셨고요. 네. 지금 유튜브에서 북튜브를 운영하셔서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라는 운영을 하고 계시면서 오. 작가로서 활동도 많이 하셔서 네. 책도 대표적인 저서가 20대라면 떠나라. 오. 청춘의 해외 도전. 아유, 잠깐. 예, 굉장히 활력이 있으시면서 네. 필력이 있으신 그리고 책 전문가세요. 네. 리딩 충북에 적합한 분 한번 모셨습니다. 아이고, 예. 자, 김태형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뭐 소개만 들어도 야, 이거 큰일 났네. 오늘 하루 시간이 부족할 것 같은데 네. 제가 오늘 조금 너무 그 뒤에 앞에 분들 문자가 좀 많아서 많이 읽다 보니까 시간이 좀 타이트하게 왔긴 하지만 네. 자, 우선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예, 늘 방송으로만 접하다가 이게 예. 스튜디오에 나오게 돼서 아주 큰 영광입니다. 어. 독서를 통해서 매일 예. 성장을 노력하고 있는 김태형입니다. 독서를 통해서 성장을 네. 기록하고 있다. 네. 이 표현 자체가 지금 확 네. 와닿습니다. 네, 벌써 독서의 느낌이 확 납니다. 확 예. 나오세요. 자, 그러면 일단은 요거부터 한번 가보죠. 오늘 네. 책 어떤 책을 선정해 주셨는지 책 소개 먼저 해주시죠. 예, 오늘 소개드릴 책은 예. 팀 페리스의 타이탄의 도구들 이라는 책입니다. 재작년에 예. 한국에서 선풍적인 네. 인기를 끌었던 책인데요. 네.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예. 타이탄은 이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거인족 그 티탄족이죠. 네. 그 티탄의 영어식 발음이죠. 근데 이 책에서는 이제 크게 성공한 사람들 예. 그런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예. 책의 전반적인 내용은 우리와 같은 이런 결점이 많은 그러한 그들이 어떻게 해서 크게 성공한 타이탄이 될 수 있었는가 네. 그러한 그 디테일에 관한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일단은 네. 좀 우리가 이제 약간의 개발서 느낌인 네. 거죠. 자기계발서죠. 자기계발서죠. 네. 팀 페리스 이 네. 작가에 대해서 살짝쿵 얘기를 좀 한번 네. 해보자면요. 네. 굉장히 그 유명한 작가고요. 예. 성공한 투자가고 네. 이제 사업가라고 할 수 있는데 미국에서 그 팟캐스트 아시죠? 예. 네. 1위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팀 페리스 쇼라고 그래서 예. 네. 그러니까 그 단순히 뭐 노력해라 뭐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 시청자하고 예. 계속 소통을 하면서 어. 시청자가 이제 원하는 그런 분들 예. 인터뷰를 하고 그런 대화 속에서 이제 삶의 진실과 이제 지혜를 탐구를 하고 있죠. 네. 미국에서 3년 연속 최고 청취율을 기록했고 누적 다운로드도 이제 1억회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네. 이 시대의 가장 혁신적인 아이콘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팟캐스트하고 작가 분야에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근데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면 예. 우리 이제 BTS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정리하면 네. 미국 팟캐스트 작가 분야의 BTS다 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아, 같습니다. 쏙 들어오네요. 네, 설명 딱 좋습니다. 잠깐만요. 야, 네. 이거 큰일 났네. 그러면 네. 책 선정하게 된 계기와 더불어 이제 내용까지는 저희들이 네. 넘어가서 넘어가서 하시죠. 3부 넘어가서 쭉 이어서 가도록 하고요. 노래는 제가 한 곡 좀 선곡 부탁드리는데 어떤 노래를 저희한테 선곡해 주셨나요? 이 들국화의 이제 그것만이 내 세상이고요. 저 좋아하는 노래인데. 네. 책 속에 이제 그 케빈 코스트너와 관계된 그 에피소드가 나오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브레이크 파일로 네. 그 죽을 위기를 극복하게 됐는데 네. 그 과정에서 두려움의 본질을 느끼게 된 거예요. 예. 우리가 흔히 이제 뭐 나락으로 떨어지고 실패하고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 네. 그런 것이 아니라 두려움의 본질은 자기 자신이 원하지 않는 삶을 계속 살아야 할지 모른다는 것. 그래서 원하는 삶에 대한 이 절실함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됐고 이 노래가 떠오르게 돼서 추천을 해봤습니다. 설명의 급이 다르십니다. 이렇게 듣고 나서 이 노래 들으면 정말 전율이 오겠는데요. 그러게요. 들국화의 그것만이 내 세상 2부 마지막입니다. 하여튼 최대한 끝까지는 못 듣지만 하여튼 최대한 많이 들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미리 들었습니다. 갑니다. 저희는 3부로 돌아올게요. 네, 행복전파 방송 박윤관의 라디오쇼 리딩 충북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형 원장님 모시고 오늘은 팀 페리스의 타이탄의 도구들을 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타이탄의 도구들을 선정하게 된 특별한 뭐 이유 있으실까요, 원장님? 예, 크게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예. 첫 번째는 좀 진실성 있는 자기 개발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일반적으로 이제 자기 개발서라고 하면 예. 뭐 타이탄으로 태어나서 모험을 시도하고 네. 막 역경을 극복하고 막 극한의 인내를 하고 막 네. 인물 자체가 이제 특별한 인물이었다 또는 이제 과거를 역추적해서
주인공이 되죠. 예, 그런 맞아요. 것들을 또 성공 네.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이 책은 이제 그런 면이 없는 책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슈퍼히어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만난 타이탄들은 대부분 다양한 자멸적 습관과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버릇을 갖고 있었다. 우리 요즘에 혼잣말하기 좋죠, 그죠? 마스크 끼고 저도 이제 본의 아니게. 일이 잘 안 풀릴 때 예. 뭐 자멸적 혼잣말 많이 하는데 네. 이런 내용들이 많이 이제 와닿았고, 네. 근데 중요한 건 타이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극복을 노력했다는 거. 네. 그래서 기어이 대단한 일을 해내는 네. 신경질적인 존재였다. 아. 이렇게 이제 진실성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나머지 하나는 이 책은 뭐 하나의 그 일관된 뭐 주제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예. 다양한 에피소드를 이제 병렬적으로 네. 나열을 하고 있는데 네. 총 에피소드가 61편이에요. 네. 네. 근데 일단 61편 자체가 다 하나의 이제 책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죠. 하나씩 네. 이런 컨셉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안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부분을 적용해 볼 수 있을까? 네. 그러니까 바쁜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효율성 있는 독서가 될 수 있겠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이유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책이 자체가 본인의 이야기보다는 어떤 그런 네. 성공한 사람들, 쉽게 말해서 인터뷰. 그 타이탄들에 대한 인터뷰를 해서 네. 직접 그 내용들을 조금 더 이제 자기의 관점이 아니라 그분들의 관점에 대한 그 어떤 네네네. 공통 네. 분모가 나오는 것들을 잘 집약해놨다 이렇게 우리가 이 책을 조금 제가 좀 다르게 해석한다면 예. 영웅전들이 있어요. 동양에는 수호지가 그렇죠. 있고 예, 그리스 신화에서는 프로타르코스 영웅전이라고 예. 영웅들이 막 쭉 나와요. 그렇죠. 이 시대의 영웅들 61편이에요. 아하. 근데 이 팀 페리스가 네. 정말 진심으로 씁니다. 이 책을. 그거는 정말 느껴져요. 진심이.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여튼간에 이 책에 네. 대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쭉 이제 살펴보면서 네. 틈틈이 네, 네. 책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내용으로 어떻게 되는지 좀 네. 우리 원장님께서 간략하게 저희한테 이제 브리핑을 좀 해주시죠. 예.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를 관통하는 그 일종의 이제 메타 컨셉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네. 하나의 핵심 주제가 없기 때문에 시간 한도 내에서 여러 이제 에피소드 중에서 인상적인 것들을 네. 같이 한번 대화하면서 네. 살펴보는 게 더 네.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네. 일단 컨셉은 제가 잡아봤습니다. 예. 일단 습관, 루틴, 네. 리추얼. 네. 영어식 말해서 리추얼. 네. 리추얼. 네, 일종의 이제 점증법인데 네. 습관은 우리 특정 행동의 반복이죠. 예. 네. 습관이 모이면 일상, 즉 루틴이 되는 거고 네. 루틴의 목적성과 어떤 형식을 부여하면 네. 의식이 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그렇죠. 리추얼이 이제 의식을 뜻하는 네.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책에서 우리가 어떤 습관과 루틴 또는 리추얼을 뽑아볼 수 있는가 네. 이런 컨셉으로 한번 대화를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네네. 첫 번째는 예. 이제 습관인데요. 예. 책 첫 부분에 나오는 게 이 타이탄의 그 아침 습관 부분이거든요. 네. 아침 습관이요. 예, 아침 네네. 습관. 일어나서 네. 잠자리를 정리해라. 네. 3분 정도밖에 안 걸린다. 네. 근데 우리 이제 침대 생활하니까 실제 3분이 아니라 30초 정도면 잠자리 정리가 가능할 거예요. 그렇죠. 예. 제가 이 정리정돈에 대한 습관을 예전에 네. 그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에서 네. 읽고서 실천을 지금 해오고 있거든요. 오.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 영어 원제가 아토믹 헤빗이라고 해서 예. 이제 아토믹이라는 게 매우 작은 이런 뜻도 있지만 그렇죠. 네. 막대한 양의 힘을 내는 근원 아. 이런 뜻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저자 자체가 네. 이 습관을 어떻게 만들게 됐습니까? 네. 근데 정리정돈을 하면서 좋은 습관들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사소한 일이지만 네. 근데 이 타이탄 이 책에서도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 네. 이제 해군 제독 윌리엄 맥레이븐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굉장히 사소한 일이지만 잠자리 정리를 하면 자 일어나자마자 첫 번째 과업을 내가 완수했다는 느낌 네. 작지만 성취감을 느끼고 예. 이게 이제 일상에서 승리하는 습관을 갖게 되는 거고 자존감을 갖게 되고 예. 용기를 갖게 되고 네. 하루를 마무리할 때에는 그것이 이제 수많은 과업 완수로 연결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건 제가 확실하게 효과를 본 거기 때문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이게 네. 지난 제임스 클리어의 네, 그 맞아요. 아주 작은 습관이 지난주 아닌가요? 지난주죠. 그렇군요. 저희가 지난주 했던 책이 그대로 야. 지금 답습되고 있는데 사실 이 습관이라는 거는 예. 이만큼 큰 힘이 있다라는 게 두 책에서 다 증명이 되는 거죠.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 각 잡고 나오세요. 이 얘긴데 정말 보통 이제 군대가 예. 이 처음의 시작이 굉장히 정갈하고 정리되어 있는 느낌은 아침에 반드시 자기의 침상을 정리하고 나오거든요. 네. 그 얘기에 아주 적합한 얘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정리한다라는 게 이게 쉽게 잘 안 해요. 안 되죠. 예,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떤 그런 부분을 습관으로 만들어 놓으면 네. 거기로부터 발생하는 네. 큰 변화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라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맞습니다. 자, 일단 아침. 그분들 그러면 61명의 모든 성공한 사람들은 아침 습관들이 그렇게 잘 정립이 좀 돼 있는가 보네요. 예, 그렇죠. 예. 이건 뭐 가장 확실한 중요한 그 습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다음은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습관이 모이면 이제 일상이 되죠. 네. 루틴. 자동 반사적인 루틴을 만들어라. 이런 내용인데 우리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이제 한 50% 정도를 뇌가 사용을 한다고 그래요. 네. 뇌가. 네. 근데 이게 의식의 영역에서 처리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한계가 있는데 자꾸 이게 이상한 뭐 고민들 이런 것들을 자꾸 의식의 영역에 주입을 하면 네. 실제 정말 중요한 일에는 우리가 에너지를 쏟지 못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주입 필터를 좁혀라. 뭐 이런 얘기 많이 있잖아요. 예. 의식에 보낼 수 있는 거. 중요한 일에 집중하라. 그래서 여기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참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예.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굉장한 타이탄들이죠. 스티브 잡스, 저커버그. 네. 예. 자동 반사적인 루틴을 만들기 위해서 매일 터틀넥 입고 청바지 입고 네. 저커버그는 매일 똑같은 티 입죠. 네. 예.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사법고시를 굉장히 짧은 시간에 패스한 예. 그런 분이 이제 유튜브에서 제가 본 영상이 있는데 예. 그분은 늘 똑같은 식당에서 순두부찌개만 먹었대요. 아.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또 색다른 관점으로 정리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예. 네. 조코 윌링크라는 이분도 군인인데 오늘 이상하게 또 군인 이야기를 많이 인용을 하게 되는데 네. 자 규율이 곧 자유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뭐 맨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한다고 하면 그게 자유라고 오해를 하는데 예. 이제 뭘 해야 하지? 아침으로 뭘 먹지? 이 고민하는 건 오히려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슈퍼에서 한참 장 보고 나면 계산대에 뭐 있죠? 쪼꼬바 있죠. 네. 그렇죠. 왜냐하면 그거 고민하는데 에너지를 많이 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자유지, 진정한 자유. 그러니까 네. 내가 원하는 일에 내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예.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는 일관된 규칙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걸 바로 이제 자동 반사적인 루틴이다. 이렇게 네. 우리가 개념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 같아요. 그래요. 네. 근데 너무 이게 일관되면 네. 좀 지루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옷 고르는데 네. 사람이 에너지를 정말 많이 소비하거든요. 아, 그럼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보일까? 맞아요. 그런 거 없애라는 거예요. 예. 저 그래서 네. 흰 티, 까만 티, 흰 티, 까만 티 못 느끼셨어요? 되게 루틴하시네. 그러니까 진짜. 예, 옷이 그것밖에 없어요. 실천을 하고 계시고 이미 실천을 자의는 아니시고 아니 타의로. 근데 옷이야 좀 네. 인기 있는데 네. 저는 그냥 같은 네. 브랜드의 옷을 검정색, 흰색을 번갈아 가면서 늘 그런 느낌 없으셨나요? 거의 이미 타이탄을 네. 제가 모시고 계셨네요. 예, 그냥 한번 껴들어가 보고 싶었습니다. 아니에요. 야, 네. 자, 다음 내용은 네, 또 다음 가시죠. 궁금해지는데요. 자, 세 번째는 예. 리추얼, 의식입니다. 의식. 네네네. 의식. 이 부분에 대한 건데 감사하는 의식을 행하자. 좋습니다. 이 책 속에는 이제 알랭드 보통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 네. 불안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네. 이 순간의 좋은 일에 감사하는 것이다. 음. 아까 제가 우리 뇌의 에너지가 한정돼 있다고 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불안을 없애야지 네. 하는 게 아니라 그 네. 한정된 공간을 감사로 채우자는 거죠. 네. 일종의 이제 밀어내기. 네. 그러니까 알랭드 보통은 운명의 여신의 어떤 작은 액션에도 우리 인간은 언제든지 날아갈 수 있는 그런 네. 나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뭐 내가 상황을 통제하고 예. 이러한 교만 같은 거 필요 없고 항상 이 순간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이 타이탄의 도구들하고 굉장히 유사한 책이 있어요. 네. 그 데이브 아스프리의 최강의 인생이라는 책인데 예. 네. 이분은 한 400명인가 500명 인터뷰하고 이제 책을 썼는데 네. 요 책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매일 저녁 자녀들하고 3가지의 감사 나누기. 그러니까 이거는 의식이죠, 그죠? 네. 매일 저녁에 예배 보듯이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오늘 뭐 때문에 감사했고 뭐 때문에 감사했고, 근데 이 저자는 그 3가지 중에서 한 가지는 꼭 자 실패에 대해서 감사하고 네. 자, 고난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런 내용을 이제 넣는다는 거죠. 음. 내가 오늘 어떤 시도를 했는데 망신만 당해서 근데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아 그게 망신 안 당하고 그대로 됐으면 난 더 교만해졌을 텐데 네. 세상에서 나를 겸손하게 만들 뭐 이런 식의. 그렇죠. 왜 실패를 넣느냐면 이 자녀들에게 실패를 두려워하며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 근데 이 부분도 제가 일상에서 굉장히 적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아, 이건 효과가 굉장히- 100%죠. 듣다 보면 그냥 효과 있을 것 같아요. 100%예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네. 음. 지금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도 하나하나 지금 머릿속으로 새기고 계실 것 같아요. 아, 그거 괜찮은 방법인데? 라고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라고. 오늘 습관, 예. 의식, 감사 이 3가지 벌써 굉장히 좋은 얘기만 쭉 해주셔서 지금 이제 타이탄의 여기에서 이제 그 내용들을 아주 함축적으로 지금 함축적으로. 표현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더 너무- 있나요, 혹시? 예, 더 있죠. 네, 예. 내용은 제가 이제 준비를 많이 했는데요. 예. 네. 시간이 이제 되면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그것까지 딱 끊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내용은 많이 준비되어 있어서. 아, 하나만 더 네, 네, 부탁드릴까요? 하나만 더. 네 번째는 이제 경쟁하지 마라. 경쟁하지 예, 마라. 우리는 이제 발전이 경쟁으로 이루어지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근데 경쟁은 백해무익하죠. 아. 우리의 좌절감의 근원이 바로 경쟁입니다. 예. 네. 우리 여러분들 많이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그럼요. 우리가 나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뭐 네. 동창, 뭐 네. 나이 같고 이런 사람들이 나보다 잘 나갈 때 예. 가장 비참하죠. 네. 네, 그런 경쟁심으로 인해서. 네. 근데 자 피터 틸이라고 비즈니스계의 거의 BTS 같은 존재인데 네. 네. 아, 이분이 BTS랑 비교를 많이 예, 하시네요. 예. 우리 미국 사회에 또 BTS가 예. 워낙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네. 이분이 제가 이분 저서 중에 제로 투 원이라는 책이 있는데 예.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경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 타이탄의 도구들에서 간단하게 그게 요약이 돼 있습니다. 예. 더 큰 성공을 위해서는 경쟁심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네. 아하. 근데 어떻게 버리지? 어렵잖아요, 그죠? 그냥 네. 본능적으로 옆에서 누군가 뭐 하면 자기도 모르게 올라와요. 예. 네. 그렇죠. 근데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네. 큰 성공을 거두려면 네. 한 우물만 판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요즘에 과거하고 시대가 다르거든요. 네. 네. 이 피터 틸만 해도 자 창업가, 페이팔 창업가이면서 또 놀라운 투자가고 네. 또 작가고 네. 또 크리에이터고 네. 아티스트고. 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분야의 일을 하는데 예. 그 분야에 나랑 비슷한 사람하고 경쟁하지 말고 네. 나는 작가도 하고 나는 투자가도 하고 하면 그 사람하고 경쟁할 필요가 없잖아요. 없는 거죠. 그렇죠. 그거 하나만 내가 붙들고 있으니까. 아.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막 저녁에 그렇죠? 네. 분노하고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리고 스콧 애덤스라는 분, 길버트라는 이 만화가 있잖아요. 이렇게 네. 머리 이렇게 하고 머리 이상한. 알아요. 노란 머리. 예. 이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 한 분야에서 최고가 될 수 없으면 예. 2가지 분야에서 상위 25% 안에 들어라. 네. 그러니까 자기 그림을 피카소처럼은 못 그린다. 예. 하지만 내가 25%. 그러니까 4분의 1 정도는 우리가 상위권 안에 들어가는 할 수 거죠. 있잖아요. 4분의 1 정도. 자, 내가 전문 코미디언처럼 못 웃기지만 4분의 1 정도는 내가 웃길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합치면 된다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굳이 그 안에서 뭐 그림 가지고 경쟁하고 유머 가지고 경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네. 거기다가 자기는 사업 경험도 있으니까 이런 만화가는 거의 드물다. 그러니까 아. 합치면 내가 1등이 되는 거고. 그러네요. 예, 체이스 자비스라는 사진 작가도 있는데 네. 뭐 사진 기술, 스토리텔링 기술, 글쓰기, 말하기, 커뮤니케이션, 프레젠테이션 온갖 종류의 문화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사진 네. 작가인데 네. 네. 자, 옛날 같았으면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비난을 들었을 것이다. 네.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다고 했죠. 이 모든 그쵸. 일에 손을 댔기 때문에 마침내 그것들이 서로 연결돼서 예. 우리 스티브 잡스의 커넥팅 더 닷이라고 하죠, 그죠? 네. 성공의 단서를 나에게 전달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경쟁심 진정으로 성공하려면 경쟁심을 버려야 한다. 아. 네, 이 지금 부분을 아주 강조드리고 이 싶습니다. 경쟁심을 버려라는 이 부분에서 정말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 우리나라 지금 교육제, 예. 이 교육 제도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상대 평가를 해요. 네. 지금 선진국은 다 절대 평가입니다. 아. 100점이 100명이 나올 수 있고 예. 100명이 서울대 갈 수 있는데 예. 상대 평가 때문에 애들이 무기력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책에서 나오는 상대 경쟁심을 버려라는 얘기는 지금 우리나라 교육제도에 사실은 반영이 반영됐으면 되면 좋겠습니다. 좋겠다는 생각이 네. 좀 드네요. 저도
어르신 이제 직업이 MC니까 그 네. MC 박용관 늘 앞에 MC가 네. 붙거든요. 네. 근데 스스로 붙였어요. 어. 그러니까 그 한 가지 직업에서 내가 어. 자리를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예. 오랜 세월 20년 네. 가까이 넘어왔습니다. 근데 예. 20년 넘게 이 일을 해오면서 요즘은 보니까 아까 하셨던 말씀 다양한 방면에서 이 재능을 가지고서 다른 것에 네. 도전하면 이것이 시너지가 훨씬 나거든요. 근데 맞아요. MC들 사이에서 내가 이렇게 네. 한다고 한다면 네. 거기에서 경쟁력은 더 약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음. 그러니까 다양한 분야에 이제 새롭게 좀 도전할 필요도 분명히 있겠다. 그리고 여러 방면에서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은 오늘 분명히 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네. 우리 리딩 매니저께서 준비한 네. 질문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시간 관계상 3개인데 네. 오늘 사실은 앞에 거는 빼고 뒤에 거 하나만 하겠습니다. 네. 이 책을 읽으시면서 오늘 에피소드 굉장히 61명의 에피소드이기 때문에 김태형 원장님께서는 가장 인상 깊게 느꼈던 에피소드가 어떤 걸까요? 네. 예, 제가 이 책을 읽게 된 계기가 되는 이제 글인데요. 네. 세네카가 이제 루슬리우스에게 쓴 편지라고 네. 이런 아주 유명한 글이 있습니다. 네. 이 저자 팀 페리스의 경험담을 이야기하면 하루에 15시간씩 일했대요. 네. 성공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1년 좀 쉬어야 되는데 근데 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회사 망하고 막 소송 들어오고 막 재고 처리하고 나는 여행 갔다가 길거리에서 뭐 강아지한테 코나 물리고 막 이러한 그 아주 좌절감에 휩싸이는데 네. 이 루슬리우스에게 쓴 편지를 읽게 되는 거죠. 이게 네. 뭐냐면 자 미리 그 아주 최악의 고난이 닥쳤을 때 그런 연습을 미리 하라는 거예요. 네. 자, 루슬리우스야 지프로 만든 잠자리, 남루한 옷차림, 싸구려 음식 이런 것들을 미리 연습하라는 거죠. 행운의 여신이 친절할 때 네. 자, 그러면 너가 빈곤이 닥쳐도 위축되지 않을 것이다. 소량의 음식으로 기쁨을 거두고 인간의 평화로움이 행운의 여신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전문이 따로 있습니다. 네. 청취자분들 꼭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네. 그 팀 페리스가 옷 한 벌로 뭐 일주일 버티고 뭐 무료로 잠잘 곳 어플만 해서 무료로 잠만 자고 쌀과 콩만 먹고 네. 또 단식하고 가장 네. 좋은 방법이죠. 네. 이런 실험을 막 하면서 네. 별거 아니구나. 내가 네. 실패해도 내가 가진 역량으로 다시 준비해서 일어설 수 있구나. 네. 그래서 1년간 여행을 떠납니다. 근데 회사가 망하냐? 더 잘 되죠. 여행비도 따박따박 받으면서. 네. 근데 힘들 때마다 우리가 반복해서 찾아보기에 아주 좋은 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이 글 정말 좋은데요. 세네카의 이 글을 소개해 주신 거는 정말 네. 힘이 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연결해서 네. 이 책에서 김태형 원장님께서 선택한 내 마음속의 문장 한 구절 네. 좀 읽어주시죠. 어떤 문장이 좀 마음속에 남으셨어요?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이런 네. 글로 유명한 작가 토니 로빈스의 글인데 자 만델라를 만나서 이제 질문을 하게 돼요. 감옥에서 그 긴 세월을 어떻게 견뎌냈었습니까? 그러니까 만델라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난 견뎌낸 게 아니라오 준비하고 있었던 거지.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우리가 결실을 위해서 또는 항상 네. 인내하고 견디고 기다린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나는 그 시점이 왔을 때 더욱더 성장에 또 있기 위해서 항상 준비하고 있는 것이구나. 네, 이 문장입니다. 네. 견딘 게 아니라 준비를 했다. 네. 네, 짧은데 네. 확 오네요. 임팩트가 있죠. 예. 네. 그래서 또 어느 네. 순간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게 생각을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하는 분들이 계신 반면 또 네. 이렇게 편하게 그냥 내 업무 딱 끝나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는 분들도 네. 계시고 네. 그러니까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는 모르겠지만 네. 그래도 무언가 좀 내가 내 생활을 하면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산다라는 거 네. 그건 상당히 좀 유익한 것 같아요. 네. 이 책은 61명의 에피소드고 예. 61개의 정답이 있어요. 근데 읽다 보시면 어디에 맞춰야 되는지 모르는 네. 그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요. 61명 중에 가장 가슴을 울리는 사람의 정답에 본인의 스스로 어떤 해답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 달라요. 느낌을 다 보면 달라요. 다 다른데 음. 다 다르지만 무언가 또 이렇게 이 사람들에게서 공통점을 찾으면 다 같아요. 그런 느낌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럴 수 우리는 있죠. 각자의 모양대로 삶을 살고 있지만 네. 그 안에서 무언가를 내가 성취했다. 네. 어느 정도는 성공의 길로 가고 있다라는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를 듣다 보면 결국에 기본 쪽에 우리가 충실해서 가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네. 예.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여러 가지 책에서 영감을 얻는데 사실 오늘 모신 김태형 원장님은 네. 제가 10년 전부터 알고 있는 지인이신데 그러시구나. 예. 이분께서 저한테 책을 하나 선정해 주신 적이 있어요. 어떤 책을? 알랭드 보통의 불안이에요. 오늘 알랭드 보통 얘기가 나왔거든요. 잠깐 나왔었죠. 예, 그 알랭드 보통이라는 아주 유명한 심리학자, 철학자고 소설가고 작가인데요. 이분의 불안이라는 책이
저한테는 심리학을 배우는데 그 아주 기초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저한테는. 네. 자 네. 그러면 네네. 이 책을 어떤 분들에게 좀 추천을 해주고 싶으세요, 원장님? 약간 이제 습관, 예. 루틴, 리추얼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 책을 보면서 이 부분에 항목을 만드는 거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실 수 있는 분, 네. 그런 분들이 읽어서 네.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시고 네. 이런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잘 작성을 하시면 네. 부모님께서 칭찬해 주실 거예요. 네. 넌 계획이 다 있구나. 그런 계획이 다 있구나. 네. 예. 유명한 대사죠. 그러니까요. 장르는 어떤 장르를 네. 좀 좋아하세요? 저는 모든 장르를 좋아하고 있는데 네. 예전에는 문학 장르를 즐겨 읽었는데요. 예. 네. 지금은 이제 북튜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장르 가리지 않고 다 인문, 읽으시는구나. 과학, 심리 예. 최근에는 이제 뇌과학 쪽에 네. 관심이 많아서 그쪽 부분을 많이 연구를 해서 네. 네. 그 주제에 관해서 책을 한번 집필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훌륭하십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북튜버로 활동하려면 책을 네. 정말 늘 예. 읽어야 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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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려운 네. 컨텐츠를 선택을 네. 하셨어요. 근데 오늘 이제 설명해 주시는 내용도 쭉 들어보시면 예. 정말 책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해석을 해서 해석을 곁들여서 감정까지 실어서 전달해 주시니까 예. 청취자분들이 잘 이해가 더 잘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요? 이 부분은 질문 드리면 예. 다들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예. 제 생각에는 이거는 정답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모든 분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네. 이게 1번 이게 성장입니다. 성장. 네. 네. 성장이죠. 예, 긍정적 변화라고 할 수 있죠. 네. 2번 연결입니다. 연결. 연결. 네, 책이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소크라테스를 만나고 아. 어떻게 우리가 미국에 있는 팀 페리스를 만나고 네. 그럴 수가 없죠. 그렇죠. 성장과 연결이 바로 우리가 이제 책을 읽어야 된 두 가지 이유라고 생각하고 네. 하나만 더 플러스를 시키면 네.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네. 근데 혼자 있는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는 분 네. 그런 분들은 굉장히 다른 일상도 멋있어 보이세요. 네. 근데 혼자 있는 시간을 이렇게 발버둥 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굉장히 좀 그렇게 좀 낮아 보이시죠. 그런 시간을 가장 잘 보낼 수 있는 게 또 독서라고 책.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죠. 쏙쏙 들어왔습니다. 네. 자, 그러면 노래 한 곡만 더 일단은 추천을 좀 해주실래요, 원장님? 아까 루실리우스에게 쓴 편지 네. 소개해드렸잖아요. 예. 이 글의 트로트 버전입니다. 예. 정동원의 보릿고개인데 우리 한 세대 전만 해도 예. 너무 힘들었던 거죠. 예. 절대적 빈곤의 시간들. 네. 이거 단식 훈련하고 그럴 필요도 없이 절대적. 근데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뛰지 마라, 배 꺼질라. 울지 마라, 배 꺼질라. 예. 제가 약간 충격받았습니다. 인간의 원초적인 움직임, 막 그런 슬픔의 감정조차 이 위장을 자극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행복이라는 게 사실 절대적 비중이 네. 위장의 행복이 아닐까 네. 이런 생각을 해보고 네.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이런 모호한 행복들, 그 구체적으로 와닿지도 않는데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고 있잖아요. 네. 네. 이런 게 어떤 관점에서 보면 이 단순한 감정의 과장이 아닐까 이런 네.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저도 가끔 이 노래를 힘들 때마다 듣곤 합니다. 그러시구나. 자, 이게 참 원래 진성 씨의 곡이에요. 아, 그래요? 이제 정동원 이 친구가 이제 오디션에 나와서 부르면서 이제 정동원의 보릿고개도 많이 신청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리딩 충북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김민수 리딩 매니저님 그리고 네. 김태형 원장님 두 분 너무 감사하고요. 팀 페리스의 타이탄의 도구들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동원의 보릿고개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